60대 여성 김 씨는 평생 큰 병치레 없이 지내온 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무릎이 쑤시고 가끔 소화가 더딘 날이 있긴 했지만 늘 나이 탓이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아직 건강한 편이야 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고 난 뒤였는데 금세 배가 더부룩해져 불편했습니다. 밥을 조금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꽉 찬 듯 답답했고 바지 허리 단추가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습니다. 요즘 위가 좀 약해졌나 보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랫배에 묵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안쪽에서 눌리는 듯한 불편감이 있었지만 통증이 뚜렷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힘든 일상을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에이, 뭐 별일 있겠어? 나이 들면 장도 예전 같지 않다잖아.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꼈고 잠깐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또 이상하게 체중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따로 운동을 한 것도 식단을 조절한 것도 아닌데 한 달 사이에 몇 킬로그램이 빠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살 빠지니까 보기 좋네라며 웃었지만 정작 김 씨 본인은 속으로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불편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도 배 속이 무겁고 체한 듯한 답답함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마다 뒤척이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숙면 후 상쾌하게 일어났지만 이제는 아침을 맞이할 때조차 몸이 무겁고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여전히 그 신호들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다들 이런저런 불편 하나쯤 안고 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하루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들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점점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느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도 예전처럼 즐겁게 대화하기보다는 배 속이 더부룩해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밥을 조금만 드세요? 하고 물으면 김 씨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위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을 때마다 허리선 위로 불룩 튀어나온 아랫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체형이었나? 왜 점점 배가 부은 것처럼 보이지? 손으로 아랫배를 눌러보면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또다시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면 괜히 호들갑 떠는 거지. 몸은 이미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부룩함, 소화불량, 피로감, 체중 감소. 하지만 김 씨는 그것을 모두 노와 타지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 더더욱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지만 혼자 있는 순간마다 불안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그래도 이 불편함이 왜 점점 심해지는 걸까?
그 작은 의심조차 김 씨는 애써 마음속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속에서는 이미 난소암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난소암은 초기 증상이 매우 모호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체중, 변화, 피로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노화나 위장 문제로 착각해 넘기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정기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김 씨는 배가 불편한 날이 길어지자 딸에게 무심코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밥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자꾸 배가 더부룩하네. 순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꼭 병원 가보셔야 해요. 김 씨는 손사래를 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큰 병이면 어쩌려고요? 요즘 난소암도 많잖아요.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며칠 동안의 설득 끝에 김 씨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김 씨는 손을 모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검사하면 별일 없다고 하겠지.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기계를 목 아래서부터 아랫배까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뭔가 둥근 그림자가 잡히자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소의 혹이 보입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CT와 혈액 검사를 추가로 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김 씨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난소의 혹이라고? 그냥 물혹일 수도 있겠지. 제발 큰 병은 아니기를.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소암 초기로 보입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된 흔적은 없습니다. 김 씨는 의자의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에 암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나한테 암이라니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옆에 있던 딸이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초기라잖아요. 지금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대요. 지금 알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김 씨는 두려움 속에서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싸워야지. 난소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으로 치부하지 말고 작은 이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김 씨는 난소 절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병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은 강하잖아.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에 김 씨는 조금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무겁고 아랫배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지만 간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암은 제거됐어요. 회복만 잘 하시면 됩니다. 김 씨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작된 항암 치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약물이 몸속을 돌 때마다 온몸이 무겁고 구토와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거울 속에 초라해진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질 줄은 몰랐어. 그러나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는 매일 병실에 와서 할머니 힘내세요 라고 적은 그림을 건네주었고, 딸은 새벽까지 엄마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김 씨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는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버텨내야만 다시 가족 곁에서 웃을 수 있어.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암과 싸우는 길은 고통스럽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난소암 치료 과정은 힘들고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이어간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회복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김 씨는 치료를 마친 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불편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찾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난소암은 증상이 애매해서 더 무서운 병이에요. 정기 검진만이 내 몸을 지키는 길이에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었지만 이제는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을 챙기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몸을 관리했습니다. 운동도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가볍게 걸으며 햇살을 느끼고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몸과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가족 앞에서 늘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암을 이겨냈어. 그리고 다시는 방심하지 않을 거야. 건강은 나 자신이 지키는 거야. 그녀는 매일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렇게 김 씨는 다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암을 겪은 경험은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난소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정기검진과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팽만, 체중 변화, 소화 불량 같은 작은 이상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생명을 지켜줍니다.